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1차 경선 지역에 전주시 을과 완주, 진안, 무주, 장소 등 두 곳이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 컷오프 대상자를 내일 추가 발표하기로 해 이번 경선에 포함되지 않은 의원들의 긴장감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주시 을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최인규 전북노동복지센터 이사장과 최영재 더민주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이상직 현 의원과 박종덕 전북학원연합회장 등 4명입니다. 이 가운데 이상직 현 의원과 최영재 정책위 부의장이 경선에 나섭니다. 두 예비 후보는 4년 전에 이어 다시 경선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의 경우 더민주 예비 후보로 등록한 3명이 모두 경선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박민수 현 의원과 안호영 변호사, 그리고 유이태 전 기업은행 부행장이 치열한 경선을 펼치게 됐습니다. 전북의 더민주 현역 의원 가운데 경선 후보로 낙점받지 못한 초재선 의원은 김성주 의원과 이춘석 의원, 그리고 강동원 의원 등 3명입니다. 이들 3명은 단수 추천으로 공천을 받거나 아니면 2차 물갈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긴장감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3선 의원인 최규성 의원과 김춘진 의원은 경선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민주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경선을 시작해 오는 20일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은 광주에 임내연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 61곳의 단수 공천과 경선 지역을 발표했지만 전북을 제외했습니다. 전북의 국민의당 현역 의원이 3명으로 많지 않아 3명의 공천 배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은 오는 13일부터 경선에 들어가기로 해 그 이전에 경선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아직 당의 조직이 어수선해 경선 지역 발표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를 추진하는 전라북도가 아프리카 표심을 잡기 위해 나섰습니다. 아프리카는 유럽에 이어 스카우트 연맹 회원국이 두 번째로 많아 대회 개최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잼버리 대회. 전 세계 160여 개 나라에서 5만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입니다. 새만금을 앞세워 2023년 대회 유치를 추진하는 전라북도가 송하진 도지사 등을 앞세워 아프리카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종규 부안군수와 한국스카우트연맹 관계자들이 동행했습니다. 목적지는 아프리카 스카우트연맹 회의가 열리는 가나와 아프리카 스카우트연맹이 있는 케냐입니다. 전라북도가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회원국 수가 유럽에 이어 두 번째로 많기 때문입니다. 2023년 대회 개최지는 내년 8월 세계 스카우트연맹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대륙별로는 유럽이 41개국으로 가장 많고 아프리카가 38개국, 아메리카 32개국, 아시아 24개국 등입니다. 대회 유치를 위해 전라북도와 2파전을 벌이고 있는 폴란드가 유럽표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때 아프리카 표심의 향방은 대회 개최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방정부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띄워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경 문제, 또 세계 정상들과의 소통 문제. 전라북도는 아프리카에 이어 오는 6월에 유럽, 10월에 미국을 방문해 새만금의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입양한 2살 배기 아들이 병에 걸리자 열차에 두고 내린 비정한 아버지가 13년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아들은 결국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익산에서 서울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입니다. 55살 남호 씨는 지난 2003년 입양한 2살 배기 아들과 함께 이 열차에 탔습니다. 하지만 나 씨는 아들을 열차에 둔 채 홀로 영등포역에 내렸습니다. 뇌질환에 걸린 아들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자 버린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으니까 입양 기관을 통해서 아이를 하나 입양을 하게 됩니다. 하는데 크면서 아기가 자꾸 아프고 또 병원에 치료 다니니까 병원비는 계속 늘어나고 해서 차도의 전망도 없고 해서 이렇게 유기하게 된 것 같습니다.
버려진 아들은 아동복지원으로 옮겨져 현재 중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버린 뒤 다문화 가정을 꾸린 나 씨는 최근 세 자녀의 교육 지원금을 신청하러 면사무소에 갔다가 꼬리를 잡혔습니다. 호적상 자녀가 4명인데 3명만 신청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면사무소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이가 많은데 다른 아이는 신청했는데 그 아이가 신청 안 돼서 그래서 발견된 거예요. 어디 갔냐 했더니 뭐 아기 데려왔는데 데려온 데로 보냈다 그렇게 얘기해서.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공소시효 7년이 지나 나 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 씨가 아들을 버린 뒤에도 교육 지원금을 가로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원광대는 전북의 대학 가운데 타시도 학생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수년 전부터 학내 간이 정류장 설치를 요청해왔지만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우 기자입니다. 익산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전주와 군산 등 타 지역에 사는 원광대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 택시나 시내버스로 갈아탑니다. 시간과 비용이 2배로 드는 셈입니다. 시외버스에서 내린 다음에 택시를 타가지고 원광대까지 가려면 택시비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학교 안에 시외버스 경로에 설치된다면 좀더 지력되고 좋을 것 같아요. 원광대 학생 10명 가운데 8명은 전주나 익산 등 타시도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이 때문에 원광대는 수년 전부터 학교 안에 간이 시외버스 정류장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운수업계와 터미널, 주변 상가의 반발이 큽니다. 가뜩이나 줄어든 승객이 더 줄어든다는 게 이유입니다. 학생들이 타지에서 많이 오잖아요. 오면은 거기서 내리고 타고 하면은 여기서 손님들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많이 반대하는 것 같아요. 상가도 어려운데 지금 원대에다가 다시 정류소를 간이정류소를 하나 만든다고 한다면은 여기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원광대는 학내에 간이정류장을 설치할 경우 부지를 제공하고 스쿨버스 운행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운수업계는 현금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통학에 너무 불편함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저희는 원광대학교 안에 꼭 시외버스 승하차장이 설치되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꼭 안 이루어졌을 때는 저희 학생회 측에서도 강력하게 정말 학생들의 마음을 담아서 강력하게 대처할. 익산시는 오는 7월 용역을 발주해 버스 정류장 설치에 따른 경제 효과와 운수업계의 손실액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하지만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손실보상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학생들의 불편한 통학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 KCC가 오늘 안양 KGC를 상대로 4강 플레이오프 2차전을 갔습니다. 1차전에서 KGC를 80대 58로 크게 이긴 KCC는 수비를 강화해 2연승에 도전합니다. 오전 3선 승제인 4강 플레이오프 2차전은 오늘 오후 7시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전주시가 오는 12일 프로축구 전북현대의 개막 경기에 대비해 교통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주시는 월드컵 경기장까지 가는 시내버스 특별 노선을 1개에서 3개로 늘리고 무료 순환버스 8대를 투입해 24차례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차난을 덜기 위해 경기장 주변 도로에 2,400면의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주변 공공기관 2곳의 주차장 300면을 무료 개방합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가 7.9도, 진안은 6.2도에 머물고 바람이 불면서 추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6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모레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꽃샘추위가 이어지다가 이번 일요일부터 기온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